거의 죽음만 생각했죠. 죽음 생각하다가 번개탄 구입하고 농약 사고 죽을 자리 걸어다니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최환님. 요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저에게 네 말 너무 많다. 말 좀 줄여라 제발.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제가 정말 말을 줄여야 하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말을 적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처방 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말이 참 많다고 하면 본인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많지 않아요. 적당히 했어요. 적당하게 했는데 왜 자꾸 말이 많다고 하는지. 적당한 기준은 어디에서 잡아요? 제 기준이죠. 제가 이제 1박 2일 동안 들어봤잖아요. 예. 말이 많아요. 제 기준으로는 본인 기준도 맞고요. 제 기준도 맞고요. 그리고 본인 기준도 틀릴 수 있고 제 기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본인 자체가 과묵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서 재밌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분위기가 뚝 떨어져 있는데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좀 명상하고 고요한 이런 자신의 숨소리나 호흡을 알아차리고 수행에 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말을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친구들도 말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제가 이렇게 원래부터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럼 언제부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냐면 제가 올해 1, 2월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어떤 죽을 고비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24시간 동안 머리가 돈 거예요. 내가 쉬지 안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수면제 열알을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 2월에 정신 상태가 아예 지적 수준이 어땠냐면 TV를 볼 수도 없고 라디오 들을 수도 없고 책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랑 오로지 제가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언제 잠잘 수 있지? 언제 잘 수 있지? 그러다 1, 2월을 거의 죽음만 생각했죠. 죽음 생각하다가 번개탄 구입하고 농약 사고 죽을 자리 걸어다니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기일이 3월 2일이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자영씨 이거 한번 채한 선생님 그거 명상을 제가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평온해지고 좋아요. 근데 제가 상담 선생님한테 갔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느꼈던 감정은 저분은 마음이 너무 저분을 보고 있으면 평온해. 그래서 제가 상담 갈 때는 좋았어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 근데 추천해 주시니까 저분이 추천해 주는 건 좋을 거야 하고 딱 들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너는 당신은 희망이다.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다. 이 문구가 다시 저를 막 살게 하고 싶더라고요. 미치도록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걸으면서 하루에 4시간씩 걸으면서 선생님 음악을 명상을 계속 들려줬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예쁜 말 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을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억지로 더 연습을 했어요. 제가 거울 앞에서도 연습을 하고요. 녹음하면서 읽어요. 왜냐하면 말을 연습하려고.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덜덜 떨어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항상 뭔가 말하면 나 어떡하지 너무 떨려서 말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평생 산 거예요. 근데 저기 갔다 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습한 결과 이제 이렇게 말이 됐는데 말이 많아졌네. 그쵸? 근데 지금 말이 터졌네 이제. 나는 평생 말 안 하고 살아서 나의 말의 총량이 지금 나왔는데 기점 명상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최초로 부작용이 나왔어. 말이 너무 많아졌어. 그게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말 좀 많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안 하고 살았으니까 저는 그래 해도 된다고 평생 안 생각해요. 했으니까. 왜 그들은 나의 상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모르니까 우리도 지금 아니까 말 좀 많이 해도 되겠죠. 예, 다 된다 그러는데. 저는 원 없이 하고 싶어요. 원 없이 할 거예요. 원 없이 하세요. 바닷가 여기 앉아가지고 갈매기들한테 해도 되고. 아니 꼭 사람한테 할 필요 있나? 저는 그래서 나비하고도 얘기하고 나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래 개하고도 얘기하고 다 친구예요. 돌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기점 명상 하시는 분 한 분 중에서 그분이 하나의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생각이 사라져요. 근데 그 기운이 말하는 기운이 에너지가 파동이 있잖아요. 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또 기점 명상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좋아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심리 상담 선생님까지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나에게 들려주면 돼요. 돌에게든 나무에게든. 그렇게 해서 계속 말하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목이 쉴 거예요. 목이 따끔따끔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힘들 거예요. 기력이 다 빠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1000번 얘기하면 아마 기력이 빠져가지고 얘기 좀 들을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기력 빠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력 빠질 때까지. 좀채 빠지지 않을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터졌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너무나 이거 말을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이 명상을 듣고 자꾸 24시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이 옹알이가 터지듯이 터진 거니까 그게 조금 갈 거예요. 한 1년 정도. 마음껏 즐겨요, 옹알이를. 알았죠? 네. 마음껏 즐겨요. 감사합니다. 그래, 친구가 말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말이 좀 많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 설명 들었는데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은 친구도 아니야. 그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 알았죠? 네. 그냥 그거 미안하다, 내가 좀 말이 많다, 말이 없었는데 요즘 너무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말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가 봐, 미안해, 좀 이해해줬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연락 2-3번 해서 안 받으면 그 친구는 안녕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버드대에서 1988년도에 데이비드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동영상을 2개 보여줍니다. 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한 동영상은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동영상은 다큐멘터리를 보여줘요. 근데 실험을 해요. 그거 난 다음에 아이들의 침샘 그리고 혈액 다 검사를 합니다. 이쪽 봉사를 하는 영상만 보여준 학생들의 면역 지수와 항체, 건강하게 하는 항체 지수가 2배로 더 높은 거예요. 그냥 다큐멘터리를 본. 그리고 영국에서 BBC에서 한 실험 하나, 6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 그룹에는 실험했어요. 취미 생활, 낚시나 바둑이나 장기, 그림 그리기. 한 그룹에는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치매가 2배가 더 이쪽에 상승하고 이쪽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봉사는 이미 과학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치유한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나왔어요. 봉사하면 좋아요. 그리고 나눔하면 좋아요.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면 내 몸에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나눔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안녕하세요, 재환님.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선생님의 유튜브를 해외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해왔어요.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항상 갈증이 났습니다. 제 마음도 리셋하고 싶고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신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3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다. 한번 인도네시아로. 사디니 버르바하기야. 버르바디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옛날에는 한 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귀국하고 IMF 이후로 해서 쪽 베트남으로 이렇게 많이 좀 나가면서 좀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지금 이상. 또 다시 좀 들어온다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저는 이제 제가 30대부터 이렇게 제 스승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부처님 인연을 갖다, 불교 인연을 갖다 친구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쯤 또 다른 스승을 만났고, 그런 찰나에 지금 굉장히 뭔가가 좀 갈증이 나고 막 그런 찰나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채한쌤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채한쌤을 뵌 거예요. 우연히 탁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냥 완전 빠져들었죠. 그래서 300배 절하는 것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1일 명상 그거 100일 동안 해보라 해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20분 명상도 하고 있고, 30분 명상도 하고 있고, 지금 닥치는 대로 목표를 정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제 삶도. 그러니까 그게 되시는 거예요. 목표를 예. 안 정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수행정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럽고, 해외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늘 저한테 얘기하는 말이, 제가 서울에 오면은 혼자를 못 나가겠는 거 있죠. 혼자 나가면, 제가 고향은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서울로 이제 부모님이 올라오시고 이제 형제들은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딸도 서울에 있고 그래서 저는 오면은 서울에 머물게 되는데 일단 서울 지리를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인도네시아 지리를 몰라요. 예, 근데 제가 20대 때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인도네시아 가기 전까지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뭐든지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소심도 해지고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그건 호르몬의 영향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막 밖에도 못 나가고 혼자 못 나가고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렵고. 지하철, 이번 뉴욕 간 지하철 혼자 못 타요. 뉴욕 가도 계속 매년 갔는데도 못 타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그렇게 될 동안 40년 넘게 30년 넘게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한국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저 항상 제주도 오면서 한 달에 2번씩 오는데도 아직 어색해요. 제주도가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게 아직까지 어색해요.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차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색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게 마음이 다 있어요. 명상하는 저도.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감정에 속해 있으면 자꾸 그 감정이 더 생기거든요. 우리의 마음 무의식은. 그래서 항상 그 감정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명상의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기. 뭐라고요? 깨어 있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서울에 가면 이렇게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렵고 하면 내가 그 순간 타려고 할 때도 내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렵네, 이거 참아야 돼, 억눌러야 돼. 그러면 바닷속에 풍선을 넣듯 더 크게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요 순간 내가 멈추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라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현존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수행의 첫 번째예요.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집착하는 마음이든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든 외로움, 내가 지금 외로운 마음이 올라오네 라고 정확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수행자의 가장 먼저예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네 라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숟가락 가면 안 돼요. 배고프면 바로 숟가락 가고 바로 뭐 먹을 거 찾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배고픈 마음이 일어나네. 근데 깨어 있는 자는 항상 그걸 지켜볼 수 있어요. 내 몸을 순찰하는 거예요. 항상 112 경찰 한 대가 순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찰차를 띄우지가 않아요. 먹을 때 내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앞에 터져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 소화지 좀 어디 있노 이렇게 얘기해. 홀딱 사람한테 집착해가 빠져있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 화가 올라오고 잘해줄 때만 생각해요. 그게 집착이고 그 사람에게 빠져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연 때문에 가장 힘든 거예요. 자식과 배우자, 친구, 남편, 아내. 그 순간 깨어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흠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또 저 인간 저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깨어있으면 내가 저 사람 보고 이런 마음 또 일어나네. 정신 차리자. 딱 깨어있자. 이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봐야 돼요. 지하철 들어갔을 때 타기 힘들고 약간 숨이 가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자만이 지켜볼 수 있어요. 그냥 지켜보려고 하면 안 돼요. 멍해져요.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하고 그럼 한번 지켜봐야지. 이게 지켜보는 거예요. 경찰이 잠복해서 범인을 몰래 염탐하고 지켜보듯이 이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두근두근 하는데 자꾸 흔들리네 이러면 이미 그거는 빠져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네 깨어있고 내가 또 헐떡이는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곰곰이 지켜보는 게 그 순간을. 경찰들이 딱 순찰 돌 때 범죄 현장을 딱 접실 때 곰곰이 지켜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나가고 들어가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그걸 관법이라고 하는, 그걸 관조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범인 나왔어. 야, 알아차려. 범인 몽타주 봤지? 비슷해? 안 비슷해?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하철 들어가는데 막 심장이 헐떡이고 힘들어. 내가 지금 심장이 헐떡이고 있구나. 알아차립니다. 라고 본인이 말해야 돼요. 그건 지켜보는 자만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먹다가 알아차려야지. 안 알아차려야 못 알아차려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명상에. 세 번째 단계가 깨지, 알바, 들인데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인데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는데 어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졸음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가 중요한 거예요.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깨어있기예요. 그리고 깨어있긴 한데 깨어있어도 뭐예요? 눈이 끔뻑 감기고 멍하면 어떻게 돼요? 박아요, 안 박아요? 박지. 앞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차가 서는지 방어 운전을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봐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너무 늦게 가면 빨리 가야 되고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럼 알아차리게 돼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딱 알아차리고 파란불이 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갑자기 차가 탁 끼어들어도 이 순간이 사고가 안 났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아, 괜찮다.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사고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받아들임이에요. 근데 차관님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남편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상황부터 깨어있지 않았거든. 싸울 때부터 깨어있지 않았거든. 싸울 때부터 내 감정을 지켜보지 않았거든. 싸울 때부터 알아차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지을 때 쌀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밥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를 꼽아야 되잖아. 뜸을 들여야 되잖아. 그래야 맛있는 밥이 나오는데 뜸부터 들이고 앉았으니 차가운 밥을 놔두고 쌀을 씻기도 전에 맨쌀을 넣어놓고 밥을 지어 있는 꼴이라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에 흘려보내기다. 그래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채환이 흘려보내기가 안 돼요. 그 사람이 흘려지지가 않아요. 안 흘려지지. 앞에 4단계가 빠졌으니 어찌 그 감정이 흘려보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깨지 알바들. 처음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기. 두 번째 흘려보내기. 그래서 이걸 스승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라고 봐요. 제가 해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이게 가장 유용하고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게 나올 때까지는 제가 이걸 주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수행하다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27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가장 명상 중에서 중요한 거더라.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그 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명상을 하고, 저는 명상 쪽보다는 옛날부터 절을 좀 많이 해왔거든요. 절 수행을 30대부터 네. 10,000배도 해봤고 3,000배도 해봤고 뭐 500배도 뭐 100일 동안 300배 이렇게 절 수행을 저는 많이 해왔고, 명상을 좀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찬쌤을 만나고 명상의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됐고, 저도 모르게 굉장히 힐링이 되면서 명상을 채연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명상하는 중간에 굉장히 눈물도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달 사이에 절할 때 눈물 흘린 적 없어요? 절할 때 3,000배를, 제 이야기인데 3,000배를 성철 스님이 3,000배를 해라고 해서 뭐 때문에 3,000배를 해야지 하고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숨도 안 쉬고 했거든요. 그 물도 한 잔 안 마시고 9시간 동안? 본인은 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명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명상이.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맛보지 못한 또 다른, 그렇지. 예, 그래서 명상에 지금 푹 빠져 그동안 또 그 못 느꼈던 그 감정들, 네. 그 느낌들, 그걸 제가 너무 많이 쌤을 만나면서 그게 그 전에 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행에 힘이 있으니까 금세금세 눈 떠요. 귀에 콕콕콕 바로 막 박히고 제 마음에 바로 박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이. 그리고 목소리에도 너무 힐링이 되고 음악에도 너무 힐링이 되고, 음악 소리, 노래 소리만 들어도 제가 그냥 막 마음이 치유가 되고 눈물이 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딸아이하고 그 병, 어제 참 월요일이었는가 보다, 제가 폐소증이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그 지하에 5층까지 내려갔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제가 출구를 찾아 뛰어가는데 우리 딸아이가 알고 찬쌤의 그 노래 지나가리하고 음악을 바로 즉시 틀어주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또 호흡을 갖다가 쌤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3번 뱉어내고, 그거를 하면서 제가 또 치유가 되고, 선생님을 안 만날 수가 없다. 그동안 수행의 길을 돌아오시느라 우리 이렇게 만난 게 희망 인연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